자, 3번 수식 편집기 문제가 완성되셨으면 완성되시는 대로 다시 저장하기 누르시고 4번 이어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도형은 글맵 시 지정된 그림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며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4번 작성하실 때 4번에는 제가 A형을 풀이드릴 때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배경이 되는 도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도형, 모서리가 둥근 배경이 되는 사각형인데 요 도형을 먼저 그리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해본 결과 이 도형이 있는 경우에 위쪽에 그려지는 여기 위쪽에 그려지는 글상자들을 수정하고자 할 때 뒤에 있는 배경이 조금 이렇게 선택하는데 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배경 지금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130에 145 짜리 배경과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120에 50 도형을 요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완성한 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도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이용하여서 도형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메뉴에? 자, 입력 메뉴에 가시면 개체 메뉴가 보이시고요. 보면은 지금 이 4번 문제는 개체 메뉴에서 네모 도형과 지금 직사각형 도형과 그 다음에 타원 도형 두 개를 이용해서 완성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지금 조건에 글상자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글상자 도구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제가 A형 문제 풀이와 달리 가로 글상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실 때는 너무 종이의 여백에 벗어나서 이렇게 바짝 왼쪽으로 그리지 마시고 공간이 많으시니까 이래서 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그리자마자 커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넣고 라면에 송유. 자, 글자 넣고 크기 이제 조건을 하나씩 지정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90에 15mm, 면색은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부분을 선택해서 조절점이 나온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도형의 개체 속성창이 열립니다. 제가 미리 보여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크기가 90에 블록 잡으면서 나의 왼손은 90 숫자를 입력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 자, 크기 지정은 크기 고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이 다 되셨다면 어디로? 기본에서 선 채우기 순서대로 가신다고 한 번씩 가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에 가셔서 자,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지금 어떤 곡률이 있냐면 반원 처리되어 있습니다. 반원. 그래서 반원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에 가서 채우기에 가시면 지금 면색이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색에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색 누르셔서 면색이 파란색 0.0.255 값인 파란색을 선택하신 후에 설정.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거 없으시고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정 누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이 그려지셨고요. 자, 이어서 지금 글꼴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한 글꼴을 안에서 블록 지정하시고요. 네, 궁서. 글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궁서 입력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서에 블록 지정하시고 24 이렇게 도구 모음집에서 입력값을 입력하실 때 반드시 엔터키 쳐줘야지 값이 적용이 되신다는 거. 자, 글자의 색은 도구 몸줄에는 역시 글자 색 지정 도구 이용하겠습니다. 흰색. 수평 수직 가운데. 자, 수평 가로 왼쪽 오른쪽 가로에서 가운데 정렬. 혹시 수직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메뉴가 뜨시는데 이 도형 메뉴 중에서 글상자라는 메뉴에 3개의 버튼 중에 가운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혹시 글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도형을 그리고 입력했는데 위쪽으로 나온다. 그러시면 글상자의 이 지금 수평 수직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초가 되는 제목 부분의 도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제 위치를 4번 위에 가 있어도 안 되겠죠. 4번 위에 적당한 위치에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배경이랑 요 지금 모서리가 둥근 배경은 마지막에. 자, 그 다음 보이는 조건이 요 그림입니다. 그죠? 자, 그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위치. 자, 그림을 넣을 때에는 커서가 안에서 깜빡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넣게 되면 이 그림이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완성하셨으면 커서가 도형 밖에 나와서 문단기호에서 커서 깜빡이 하시고 입력 메뉴에 그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림 클릭. 자, 그림 어딨노 묻고 있습니다. 그림은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다. 로고 3번 그림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찾는 위치 혹시 모르시다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문서 ITQ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자, ITQ 더블 클릭. 나 픽처 안에까지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처 더블 클릭. 자, 그림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글자 형태로 나와 있다면 보기 형식을 작은 그림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 3번 이 그림입니다. 그죠? 하시고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체크 확인. 자, 마우스로 끌기 지정이 체크되어 있어야지 선택함과 동시에 넣기 함과 동시에 그림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지정하면서 지금 그림을 삽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체크하시고 넣기. 자, 십자가 더하기 모양이 지금 마우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었더니 이 그림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문서에 포함하는 거는 확인 작업 해봤고요. 그림의 크기 지정, 그 다음에 그림의 효과가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자, 그림의 크기는 블록 잡으시고 왼손이 40, 자, 블록 잡으시고 왼손이 35. 자, 크기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의 효과. 자, 여기에 탭들 중에 그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림의 탭에 가셔서 아래쪽 그림의 효과가 회색 쪽 선택하신 후에 설정.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은 그림이 지정되시고 여기 위치 적당하게 잡겠습니다. 완성한 후에 도형 다 그림 완성 후에 이렇게 움직여 되시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라면 종류라는 이 제목 도형을 기준으로요. 자, 하이퍼링크의 책갈피리도 하이퍼링크 기능은 문서 3번 문서 그 3페이지 작성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책갈피 기능이 들어가야지만이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3쪽 작성이 완료된 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적용되는 게 글맵시 이용입니다. 글맵시 이용. 글맵시 이용도 커서가 그림 선택이 안 되고 빈 여백 부분에 클릭된 상태에서 글맵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 보시면 그림이 있었고 아래쪽에 글맵시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글맵시 딸깍 누르시고 아래쪽에 글맵시. 자, 글맵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국민 간식 라면 간식 라면 입력하시고요. 자, 지금 조건이 위쪽 리본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맵시의 모양을 위쪽 리본 마우스 가지고 가시면 위쪽 리본 사각형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고요. 자, 얘가 뭐라고 됐냐면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꼴을 여기서 바로 제가 도둠이라고 치니까 그저 나왔습니다. 도둠 하시고 넣으셔도 돼요. 나머지 크기랑 빨강은 속성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된 글맵시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 창이 뜨고요. 자, 이 개체 속성의 크기가 글맵시 크기가 50에 40. 그래서 기본에 가셔서 블록 잡으시고 50 누를 준비 왼손이 50 누르시고 다시 블록 잡으시고 40 크기 고정. 자,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글자이지만 글자로 생각하는 게 개체입니다. 글맵시라는 개체이기 때문에 채우기라는 개념으로 그 빨간색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이 파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의 빨간 색깔 적용하시고 설정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 자, 설정 눌렀더니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은 글맵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위치도 대충 위쪽에 있는 제목 도형의 라인을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루자 옆에다가 루자 간격 옆에 국민 간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글맵시가 들어가셨으면 또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렇게 하나로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그리실 때 지금 위에 있는 숫자가 적혀 있는 사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이 있는데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리셔야지 또 순서를 뒤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각형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입력에 개체에서 사각형 선택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아무 때나. 네. 하시고 요 직사각형은 크기가 15에 5, 15mm에 5인 도형이랍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셔서 지금 크기부터 범위 15에 5 지정하시고 크기 고정. 자,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내 맘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 이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설정. 하나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그대로 두시고 다시 한번 사각형 두시고 위에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그러면 기본에 가서 지금 이거 크기가 10, 그 다음에 15 크기 고정. 자, 그 다음에 면색은 흰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얘가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지정하러 가겠습니다. 세우기는 면색은 10이다 확인하고 설정. 자, 대충 요렇게 지정되네요. 마우스로 지정하시기 어려우시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숫자 1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도형 안에 문단 부호가 안 보입니다.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렇게 하셔도 일반 사각형 도형을 글상자 도형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 숫자 1 넣으시고요. 블록 잡으신 후에 자, 면색은 굴림의시 2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굴림에 20포인트. 자, 20포인트 수평 수직 가운데입니다. 그죠? 한 방에 뭐 가운데 하시고 싶으시면 글상자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셔도 요거 가운데 누르시고 위아래 수평 수직 가운데가 적용이 바로 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셨다면 이 도형의 위치가 지금 잠깐 얘를 봤을 때 얘 약간 앞으로 와야 돼. 이 도형이 약간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옆으로. 자, 도형을 같이 선택해서 이동하고 싶으실 때에는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도구, 도형 메뉴가 생기고요. 도형 메뉴의 왼쪽 편에 보시면 개체 선택 메뉴가 보이십니다. 제가 이 도구를 클릭한과 동시에 마우스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같이 해주시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고요. 마우스로 이동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키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세세하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제 개체 선택 도구 해제하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ESC 키를 누르셨다면 자, 그 옆에 있는 이거 완성하셔서 2번 완성하고 3번 완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1번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학년 요 글상자도 같이 한번 작성한 후에 나머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에 가서 글상자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글자부터 이거 적어 보겠습니다. 6학년. 익히면은 기름에 튀김. 자, 여기까지 하신 후에 글상자 조건에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예. 하시고 지금 여기 이 글상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얼마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크기는 얼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크기 지정은 하지 않고요. 지금 모서리를 봤을 때는 직사각형 선에 가서도 그대로 직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근데 채우기 지금 선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는 모서리 직각 그대로 두시면 선에 가면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가서 종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점선이고 얘가 파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선을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면색은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색은 색 없음. 네,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서 반드시 면색을 흰색으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색 없음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색 없음 하셨으면 설정. 자, 설정하신 다음에 블록 잡으셔서 글꼴 주겠습니다.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적용하시고, 엄마야, 이거 같이 적용이 안 되네요. 블록. 도둠의 18포인트 적용을 하신 후에 수평 수직 가운데 저 도형에서 이렇게 글상자 부분에 얘 가운데 가운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 대한 길이, 상하 좌우 길이에 대해서 적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기준은 누가 되냐면 앞에 그렸던 이 도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길이는 요 길이를 보시고 요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적당하게 요 정도. 하셔서 아래쪽으로 방향키 약간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왼쪽의 길이를 보시면, 가로의 길이를 보시면, 지금, 도형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얘가 라면이라는 것에서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죠. 저희는 여유가 조금 더 있는데, 얘를 조금 가로 보시면서 이렇게 줄입니다. 많이 줄여서 적당히 줄여주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러분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그죠? 저장하시고 전송 후에 다 이어서 이제 요 한 세트가 완성되시면 복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2번, 3번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자, 복사 기능은 제가 복사를 하는 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만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도형을 선택하시면 도형이 나오고요. 개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개체 선택 도구를 눌러줍니다. 자, 개체 선택되는 도구에서 쭉쭉 드래그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하는 키는 컨트롤입니다. 제가 한 개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혹시 문제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완성이 되는 도형이라면 컨트롤 키 한 개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다시피 이렇게 직선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 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손을 떼시면 안 되고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가 꾹 눌려 있는 상태에서 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막 밑으로 쭉 드래그하면 옆으로 직선 또는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 클릭하시고 또 적당한 위치 잡으시면 넣으시고 자, 복사가 다 되시면 컨트롤 시프트 손 떼시면 돼요. 손 떼셔서 지금 보시면 네 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개체 선택 도구 계속 따라다닌다, 나 신경 쓰인다 하시면 ESC 키 눌러서 개체 해제하시고요. 자,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글꼴을 어떻게? 지금 보면 여기에 색깔 바꾸는 것도 뭐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선택하신 후에 도형 도구 나타나면은 여기 스타일이라는 지금 요 부분 스타일 바로 글자 밑에 보면은 여기에 페인트 톤 보이실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색깔을 이미 약간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 색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도 지금 2번, 3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글자 부분도 이렇게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겉면 예.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볼게요.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색면 으로 살균 이렇게 해서 글자 적어주시면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되었냐면 사각형 두 개 제외하고는 다 완성이 되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제 그리기 도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는 사각형 위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이 작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그걸 떠나서 위에 있는 사각형, 배경이 되는 위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그냥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더블 클릭. 자, 요 사각형의 크기는 120에 50 기본에 가셔서 120에 50 하시고 크기 고정. 자, 선에 가셔서 모서리가 지금 둥굽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 선택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채우기.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면 순식간에 비슷한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그죠? 이 상태의 위치를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공식처럼 여러분들 뭐 어떨 때는 글 뒤로 한번 하고 어떨 때는 뭐 맨 뒤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도형 도구가 선택되면 도형 메뉴가 생기고요. 도형 메뉴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형 메뉴에서 배치와 정렬을 한 번씩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치에서는 뭘로 하셔야 되냐면 글 뒤로를 눌러주셔야 돼요. 글 뒤로. 자, 글 뒤로 누르니까 글 뒤로 누른과 동시에 어떻게 되셨냐 하면 지금 그 뒤에 있는 그림과 뭐 어떤 글맵시가 바로 보입니다. 자, 글 뒤로 누르셨으면 또 정렬 부분에 두 번째 단추. 자, 맨 뒤로 단추도 한번 아이고야. 글자가 지금 제가 맨 뒤로 단추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맨 뒤로. 자,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 뒤로 한번, 예, 맨 뒤로 한번 이렇게 딱딱 눌러주세요. 효과가 없으시더라도. 자, 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제일 큰 도형 완성하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려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더 더블 클릭 하시고 이 사각형의 크기는 지금 130에 145. 자, 145 하시고 크기 고정. 선에 가시면 직각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냥 채우기만 바꿔보겠습니다. 채우기의 면색에 가서 여러분 면색 선택하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설정. 자, 사각형 선택된 거 보이시고 그대로 어디로 여러분 보이는 대로 이렇게 위치 되셨으면 제가 아까 공식처럼 넣었을 때 도형 메뉴에 배치해서 글 뒤로 한번. 자, 글 뒤로 한번 누르니까 글자들은 다 위로 올라왔지만 도형 그렸던 어떤 도형, 이 작은 도형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한번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도형이 지금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다음에 아이고 완성했더니 조금 이상하네. 위치를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위치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했더니 간격을 너무 잘 맞추고 와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 완성하실 때마다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4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지금 문제와 조건이 있지만 입력 작업, 제목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제목 부분까지 아래 제목까지 입력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마켓 리포트 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부분도 원래 제목 치신 다음에 엔터키 2번. 예. 첫 글자 장식은 그대로 앞에 문서 두 칸을 띄우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연대의 고도의 경제성장가에서 쭉 입력을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금 문서를 보시면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간편하고 나서 이 그림 때문에 다음 줄로 지금 줄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력하실 때 여기에서 기호시 간편하고 나서 이렇게 엔터키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 엔터키 치면 여기 분단 부어 보시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문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문단이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엔터키 치셔가지고 줄바꿈을 하시면 안 되고 종이 여백이 다 될 때까지 해서 쭉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생라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터키 입력하셔서 그 다음 문단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문단을 입력하실 때에는 보시면 여기에 문단 첫 시작은
두 칸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칸을 띄우는 이유는 한글을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칸을 띄우는데 지금 제가 여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여러분 띄어쓰기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이신다 하시면 보기 메뉴에 표시 숨기기 부분에서 조판 부호를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입력 작업하실 때에만 조판부호를 체크해두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 작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판부호가 체크된 상태에서 여기 작업 조건을 이렇게 나중에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편집된 다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글씨로 사각형이 들어갔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된 지금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라는 글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표시 숨기기에서 조판 부호가 체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실 때에만 조판 부호를 체크하셔서 띄어쓰기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띄어쓰기 두 칸 띄우고 문장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혹시 입력하시다가 이렇게 한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변모까지 입력하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바로 누르시면 한자로 바꾸기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입력 형식에서 한글이 앞에 있고 갈로 속에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입력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한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공이라든지 제공 이렇게 한자를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입력하고 났더니 확인되는 게 내가 글자 틀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붉은 줄이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이 지글지글 거리고 있다면 혹시 내가 글자를 그러니까 오타를 내지 않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라면 글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붉은 줄이 그리는 이유는 이 한컴 오피스 2010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한컴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글자는 이렇게 붉은 줄, 틀린 글자가 아니냐라고 컴퓨터가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 틀리지 않았다면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 자, 여기 이제, 내용 부분이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여기도 한 줄 삽입하고 다시 문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표 입력. 문자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자표에 가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 한글에서 사용되는 문자표,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1번이나 아니면 기호 2번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잠깐만요. 기호 1번에 봤더니 여기 검정색 별표가 보입니다. 자, 사용하시고 넣기. 자, 넣었으면 한 칸 띄우시고 국내 라면 시장의 매출 규모 현황 입력하시고 엔터. 자, 앞부분에 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문단 번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내용만 매출 규모 2019년 대비 21.4%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지금 오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하고 증가, 네, 다양한 종류의 라면 출시로 시장 활기 회복, 네, 그 다음에 2020년 소매 매출액, 그다음에 할인 정가 슈퍼마켓 세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묶음 단위의 대량 판매가 용이한 할인점의 소비 비중이
높은.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되셨으면 또 한 줄 삽입하고 한 줄, 네. 그 다음 줄에서 다시 문자표 이용해서 표 부분 입력하겠습니다. 문자표 넣으시고 넣기, 별표 선택하시고 넣기. 네. 독특한 나만의 라면 레시피 해서 엔터.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표 삽입해 보겠습니다. 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편집 메뉴의 표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입력 메뉴의 표 이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집 메뉴의 표 부분에 그림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몇 줄 몇 칸, 한 줄, 두 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표가 합쳐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 여기에 있는 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입니다. 그래서 여섯 줄,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그래서 세 칸. 확인하시고 표를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들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만들기가 누르고 났더니 여기 지금 입력 상태인데도 표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 내가 글자 부분이 다 입력이 완료됐는데도 완료가 되셨으면 보기에 가셔서 조판 보호는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제하시고 줄을 이렇게 드래그 이용하셔서 표 간격 먼저 맞추시고 내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셀 합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블록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가 M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셀 합치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나의 왼손이 M 누를 준비하신 다음에 M 바로 눌러서 이렇게 셀을 합치셔도 됩니다. 자, 셀이 합치셨다면 자, 내용 조금 확대해서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피 제목 파채라면 툼바. 빠르게 친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시험을 감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옆에서 천천히 입력하시는 분하고 속도가 나중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빠르게 치시는 분이 오타를 많이 내서 치우고 지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빠르게 치시더라도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면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될까요? 화면 보기를 조금 90% 화면 보기를 맞춰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기. 아이고야. 제가 긴장을 해서 글씨가 빨리 입력이 되지 않네요. 버터, 양파, 편마늘, 새우, 붓다가 치즈와 면 넣어 볶기. 그리고 끓인 면에 비빔 소스, 라면 스프, 이건 스프, 치즈 가루, 마요네즈, 두르고 노른자 섞기. 자, 지금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칸이 부족해서 두 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마늘, 베이컨 볶다가 우유를 넣어 끓어오르면 치즈 넣기. 다진 마늘, 콩나물, 김치 국물, 고추를 넣고 고추 가루 추가. 그리고 게시자
살림 고수, 자취생. 그다음에 슈퍼 레시피. 자, 여기까지 되셨고, 지금 보시면 문단푸어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 지금 아래쪽에 한 칸 내려. 혹시 아래쪽에 문단푸어 없으시면 커서 여기 두시고, 엔터키 누르셔서 주삽입 한 칸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 해서 문다장 승리평가는 이렇게 문서의 처음부터 아래쪽까지 먼저 내용을 입력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이제 수정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제가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당시에 제가 표를 보니까 오타가 좀 났더라고요. 수정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긴장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마 옆에서 다닥다닥 입력하시면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옆 사람 입력 속도 무시하시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입력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편집 작업은 문서의 제일 처음부터 아래쪽에 순서대로 작업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에 제일 처음에 갔더니 머릿말 기능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릿말 기능 넣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쪽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쪽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쪽 메뉴에 보시면 머릿말 있으시고 머릿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보이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클릭. 머릿말 맞는지 확인되셨으면 만들기. 자, 그러면 본문이 회색 부분으로 바뀌면서 머릿말 영역에서 지금 커서 깜빡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국내 라면 시장 입력해 주시고요. 자, 블록 찾겠습니다. 자, 글자의 조건 있습니다. 굴림에 클릭하시고 굴림 엔터. 예,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예, 그래서 오른쪽 정렬까지 다 되셨으면 머릿말 영역에서 다시 본문 영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영역에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파일 메뉴가 이렇게 요 영역 이렇게 메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머릿말을 수정했는데 메뉴가 이렇게 다른 리본 메뉴가 펼치져 있으셔서 머릿말 영역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본문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머릿말 영역에서 메뉴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머릿말, 꼬릿말 영역 메뉴 눌러주시고 네, 여기에 닫기 버튼 이용해서 머릿말 영역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부분. 예, 제목 부분의 글꼴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도둠에 18포인트 지나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제목 부분, 네, 블럭 잡으시고요. 네, 도둠. 도둠. 블럭 잡으시고, 18포인트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예, 끝났습니다. 색깔피를 넣기 위해서 제가 블록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책갈피를 넣은 후에 하이퍼링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블록 지정된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블록을 반드시 해제한 후에 커서가 그 제목 앞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책갈피를 넣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커서 깜빡이시면 어느 메뉴에 입력 메뉴에 많습니다. 입력 메뉴에 우리 편집 작업하는 도구들은 입력 메뉴 안에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메뉴 안에서 책갈피 기능 눌러주겠습니다. 자, 책갈피 이름은 무엇으로 하려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라면. 자, 라면 넣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은 책갈피를 넣었을 때 라면이라는 책갈피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다시 문제 4번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조건을 건너뛰어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링크거든요. 자, 하이퍼링크는 어디에 문서 2020년 가공식품 마켓 리포트란에 어디로 제목에 설정돼 책갈피로 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마트리곤 조건을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마우스 누르시고 하이퍼링크를 넣기 위해서도 어디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하이퍼링크 메뉴가 나옵니다. 굳이 뭐
입력에 들어가셔서 하이퍼링크 누르지 않으셔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책갈피에 어디 책갈피 이름 라면 보입니다. 그쵸? 라면을 선택한 다음에 넣기. 자, 다 넣으시고 난 다음에 빈여백 한번 클릭하시고요. 책갈피 기능, 하이퍼링크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그림에 가져갔더니 이제는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시고요. 딸깍 눌러주면 네, 책갈피가 적용된 2020 가공식품 마켓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작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조건이 덧말 넣기입니다. 그죠? 덧말 넣기 해보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범위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블록 지정. 자, 블록 지정하신 후에 메뉴 입력에 가시면 예, 덧말 기능 눌러주겠습니다. 자, 본말은 2020 가공식품 마켓 리포트이고 덧말은 간편한 야식 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야식 라면이라고 입력하시고 덧말 위치는 위가 되겠습니다. 넣기. 자, 예, 덧말 입력된 거 확인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조건 순서대로 간다면 그 다음 보이는 조건은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입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한글에서 어떤 글자의 속성을 주시려면 무조건 블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블록 지정을 하고 덧말 넣기 하고 블록 지정하고 글자의 속성들도 바꿔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블록 지정을 하면 제가 서식 메뉴에 여기 드롭다운 버튼에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식의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면 문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블록 지정하시면 되지 않고 커서를 그냥 우자 앞에서 깜빡이게 합니다. 우자 앞에서 깜빡이게 한 상태에서 예, 서식의 드롭다운 버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글자 장식 조건 중에서 몇 번째 거? 두 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글자체 공서의 면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냥 공서 이렇게 선택 한번 하시고 공서 입력한과 동시에 글꼴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글꼴 공서라고 지정이 되셨으면 면색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 다른 색 누르셔서 정확한 노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다시 설정. 네, 우리가 투명선이 보기에 투명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는 표시되지 않은 투명선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투명선 해제했더니 네, 붉은색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편집할 때는 여러분 투명선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대로 투명선 체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였더니 지금 그림보다도 먼저 보이는 조건은 각주입니다. 각주. 문서에 바로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부연 설명을 파스타라는 글자 뒤에 그래서 오뚜기는 그래서 파스타 뒤에서 깜빡이 줘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면 앞에서 깜빡이 되면 숫자 1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파스타 뒤에서 깜빡인 상태에서 다시 메뉴 입력에 가시면 책카피 이용하셨고 앞쪽에 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 자, 각주를 클릭하시면 먼저 내용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탈리아식 국수로 밀가루를 달걀에 반죽하여 만들면 마카로니 스파게티가 대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오타를 냈네요. 붉은 줄 지글지글거리니까 제가 한번 다시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스파게티가 대표적. 자, 각주를 입력했는데 보니까 각주 모양이 좀 다릅니다. 저는 1하고 반원의 갈로가 1하고 갈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동그라미 1번의 모양입니다. 각주의 모양을 변경하러 가겠습니다. 커서 여기 두신 상황에서 이쪽 메뉴에 주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버튼을 누르셔서 모양 번호를 예, 동그라미 1번 모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설정. 설정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바로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라고 되냐면 각주 구분선은 5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분선을 넣어라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길이가 5cm이다 확인되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확인되셨으면 혹시 길이를 조정하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구분선 자체, 각주 미주 고치기도 확인이 됐지만, 지금 여기, 그 리본 메뉴에 보시면 구분선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5c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변경 또 하셔야 되면은 각주 미주 고치기, 안 누르셔도 바로 리본 메뉴에서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각주 미주에서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오실 때에는 닫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냥 본문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각주 미주의 메뉴가 사라지고 여러분은 본문 영역으로 다시 돌아서 편집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각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여러분들 수정 작업이 그림 삽입입니다. 자, 그림의 위치는 문서의 ITQ 픽처 폴더에 그림 몇 번? 그림 4번 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4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그림 어딨노? 묻는데 제가 앞서 또 작업했는 것 때문에 바로 저는 픽처 폴더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라이브러리 문서에 ITQ 폴더. 그래서 내 PC 문서 IT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Q까지 들어오셨으면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까지 들어가라고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 폴더 더블 클릭. 자, 그림 형식, 요래 그림으로 바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림이 자세히 버튼이 눌려 켜져 있어서 이렇게 글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 형식을 작은 그림으로 하셔서 바로 그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림을 넣으실 때에는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하셔서 그림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드래그를 하면서 그림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 문서 편집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넣기. 자, 드래그, 더하기 모양 생겼고 드래그 하면서 그림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그림들 중에 어느 그림만 남긴다? 네, 요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 그림들은 다 나머지 그림들은 자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선택하시면 자, 그림 메뉴가 생기실 거예요. 제가 그림을 안 누르게 되면 그림 메뉴가 안 나타나죠. 그죠? 네,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메뉴가 나오시고요. 네, 그림 메뉴를 눌러주시면 그림 메뉴에 리본 메뉴에서 자르기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누른과 동시에 자르기의 모서리 부분에 까맣게 이렇게 되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림을 크기를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드래그 이렇게 모서리 끝에서 드래그 하셔서 그림을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적당히 자르셔도 돼요. 여백 적당히 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는 40에 35mm로 하고 바깥 여백은 2mm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의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그림의 부분을 40, 그 다음에 35. 자, 크기를 지정하셨으면 반드시 크기 고정. 자, 바깥 여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 캡션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왼쪽 2mm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 그림에 설정된 조건들은 다 이제 적용을 하셨고 이 그림을 요 모양 요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하시면 정확하게 했을 때 이렇게 끝이 글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윗부분이 수정 작업이 되셨고요. 이제 중간 부분 제가 편집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보면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 흰색, 음량은 파란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블록 잡으시고요. 자, 글자체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 18포인트까지 적용을 하셨다면 흰색과 음영 파란색 부분은 요 문자표는 제외하고 요 글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자 있는 부분을 다시 블럭을 잡으셔야 됩니다. 글자 있는 부분을 블럭 잡으실 때에는 문자표와 글자 사이에 있는 이 여백까지 블럭을 잡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백까지 블럭을 잡아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감점 처리되십니다. 자, 글자 부분만 정확하게 블럭 잡으시고, 자, 흰색과 음영색을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메뉴, 도구 모음줄을 이용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눌러주시고요. 글자 모양 메뉴 누르겠습니다. 글자 모양 클릭. 자,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 탭에서 아래쪽에 글자색, 음영색 확인되십니다. 자, 글자색은 흰색. 자, 음영색은 누르셔서 다른 색 눌러주시고요. 파란색. 정확한 값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정. 자, 설정 누르시면 제목 부분, 중간 부분의 제목 부분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에 문단 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단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블럭 잡겠습니다.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고, 자, 문단 번호 기능도 메뉴에도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문단 번호, 네, 문단 번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문단 번호 형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방갈로 1 되어 있는 부분 똑같은 거를 비슷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거 방갈로 1이고 두 번째 수준이 가 방갈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이 되시더라도 반드시 이제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지금 적용된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1수준만 똑같고 2수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버튼에 들어가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대충 모양이 비슷한 게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네, 사용자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들어왔더니 자, 1수준의 모양은 지금 번호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십니까? 숫자 1, 2, 3, 4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만약 이 수준의 모양이 등록 방갈로 1이 없으시더라도 여기서 모양 이렇게 하면 A 방갈로 이거 모양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숫자 1.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부분,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1수준이라고, 요 방갈로 1보다 방갈로 가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2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1수준은 20pt, 그 다음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pt란 말은 문서의 여백부터 얼마만큼 띄워져서 20pt를 띄운 상태에서 글자가 입력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비를 20pt를 주시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면 됩니다. 오른쪽 정렬.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미리 보기도 20pt 띄워져서 1이 이제 글자가 입력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수준이 적용이 되셨으면 2수준을 선택하셔서 2수준의 모양이 방갈로 가가 아니다. 지금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갈로 가가 아닌 다른 모양이시면 번호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지금 이 수준 같은 경우는 30pt입니다. 30pt 30pt 해주시고 정렬 또한 오른쪽 정렬. 자, 그러면 1보다 조금 여기서 종이 여백부터 30pt 들어간 지점에 가가 이 수준 지금 문서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설정. 예, 설정. 예, 설정되셔서 여기 있는 조건을 다 적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줄 간격이 있습니다. 줄 간격 180%. 자, 문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기본 줄 간격이 1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도구 모음줄 확인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줄. 도구 모음줄에 보시면 문서 여기 줄 간격 부분 보이십니다. 그죠? 자, 줄 간격 부분에서 누르셔서 180 선택하시고 내가 요 부분 지금 블럭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블럭 뭐 설정하시고 나오신 상태에서 바로 줄 간격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블럭을 안 잡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주간격을 적용하시고, 자, 적용하고 봤더니 이 문단 번호 기능이 지금 어느 수준에 맞게끔 번호가 들어가 있냐면 1 수준에 맞는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수준을 또 바꿔야 됩니다. 자, 2번부터 3번은 한 수준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 수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수준 감소는 여러분 메뉴에 서식 메뉴에 가십니다. 자, 서식 메뉴에 가셔서 지금 제가 화면을 조금 줄였더니 화면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춰져 있는 메뉴를 제일 오른쪽 끝에 가시면 수준이라는 메뉴가 보이시고, 자,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수준 감소 누르셔야 돼. 한 번만 누르셔야 되는데, 한 번을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수준이 변경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실수했을 때, 한 수준 다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올리면. 다시 바뀌시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항상 문서를 작업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도금 모음줄에 있는 되돌리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되돌렸더니 처음에 적용했던 부분으로 넘어오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이렇게 주의해야 대상 160 설정했는 거 되돌아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서식의 한 수준 감소. 3번, 4번이 또 2수준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수준 감소. 자, 그러면 1가나 2가나에서 1수준, 2수준에 맞게끔 문서가 편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표가 있는 부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표 부분 보면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기울임,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블록 지정하시고 굴림에 18포인트까지 적용을 하셨다면 문자표는 제외하고 글자 부분만 기울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블록 해제를 하시고 글자 부분만 다시 블록 지정하셔서 기울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임 적용하셨으면 강조점이 독특한이라는 단어와 라면 ACP라는 단어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블록 지정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특한 블록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기본 탭이 아니라 확장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확장 탭에서 강조점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자, 모양 보시고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면 레시피 부분 블록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다음에 확장에 강조점, 그다음에 모양 보시고 선택하시고 설정. 그러면 제목 부분에 조건이 다 적용되는 것을 확인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표 부분 보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전체 선택하셔서 도둠의 1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록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의 세로 길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표의 세로 길이는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세로를 좀 넓혀 줄 거라서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세로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방향키 이용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지금 표가 늘어나는 거 보시고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누르시면 다시 줄어드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되시고요. 적당하게 지금 문서의 여백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표를 적당하게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로 표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두 번째 셀 배경색은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유형은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첫 줄입니다. 자, 첫 줄을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표에 수정하는 부분만큼 제가 단축 이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보드에 L 누르시면 됩니다. 라인의 약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키보드에 라인 테두리 할 때 L 누르시면 되고 색깔을 넣으실 때에는 키보드에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컬러의 약자입니다. 컬러의 약자. 그래서 컬러의 약자 제가 C 눌러 보겠습니다. 자, C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이 선택돼서 바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배경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요. 자, 시작색은 흰색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자, 그 다음 끝색은 노란색, 다른 선색 누르셔서 노란색, 그래서 살짝. 자, 그 다음에 유형이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났더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 맞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 보통 기본 질문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시작색, 끝색, 가운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옵션까지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 자, 설정하고 봤더니 이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입력한 상태입니다. 입력한 상태인데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지금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는가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분 두 줄, 첫 번째 줄 라인이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조건은 없지만 또 출력 형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 부분을 테두리 선에 대해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전체 잡으시고요. 자, 위쪽 왼쪽 오른쪽 선부터 설정하겠습니다. 투명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키보드에서 앞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키보드에서 라인의 약자 L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셀 속성에 들어가지 않고 키보드에서 그냥 L 누르게 되면은 바로 셀 테두리 배경창에서 테두리 탭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창이 열리시게 되고 이때 선 없음 선택하신다면 내가 블록 지정한 것을 기준으로 왼쪽 선, 오른쪽 선을 없애겠다고 클릭하신 후에 설정. 그러면 왼쪽 선, 오른쪽 선 아마 투명선으로 지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 또 블록 해제하게 되면 블록 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L 누릅니다. 자, 이제 블록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쪽, 아래쪽을 두 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에서 두 줄. 자, 블록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입니다. 위쪽, 아래쪽 두 줄 넣는다고 하시고 설정. 자, 눌러주시고 이제 블록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투명선이 설정되어서 이렇게 붉은색 점선으로 보이는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위쪽, 아래쪽이 두 줄짜리 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아랫부분이 지금 두 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블록 지정 상태에서 단축키 L 눌러주시고 선에서 두 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블록 지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두 줄 넣는다고 아래쪽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설정하시고 설정.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은 지금 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 부분 누르겠습니다. 클릭 블록 잡으시고요. 자, 글꼴 도둠의 24포인트 진하게 장평은 95%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구들은 전부 다 도구 모음줄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문제 A형 풀이할 때와 달리 도구 모음줄 이용해서 한번 글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엔터.
그럼 24포인트, 24포인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진하게 눌러주시고, 어떤 정렬? 오른쪽 정렬 하신 다음에, 여전히 블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평은 글자 모양한 메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시면, 기본 탭에 장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탭에 장평 95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마지막 제목 부분에 설정된 조건도 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쪽번호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쪽번호. 자, 쪽번호를 넣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쪽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쪽 메뉴에 가셔서 바로 번호 넣으신다고 바로 쪽번호 매기기를 누르지 마시고, 지금 조건이 뭐라고 됐냐면 쪽번호를 매기는데 지금 4번으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한 페이지는 4쪽이 아니라 몇 쪽이죠? 3쪽입니다. 3쪽. 3쪽임에도 불구하고 출력할 때는 이 페이지를 4쪽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4쪽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에 앞서 세 번호로 시작 번호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호로 시작해서 쪽번호 몇 번으로 시작? 4번. 4쪽으로 시작하게 하라 하고 넣기 누르면 쪽번호는 매겨지지 않습니다. 매기지 않고 이제 쪽번호 매기기 하셔야지 4번으로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시고, 자, 쪽번호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쪽? 오른쪽 위치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이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지금 쪽번호의 모양을 보면 그냥 1, 2, 3이 아니라 동그라미 1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죠? 그 동그라미 1, 2, 3 되는 이 모양이다. 자, 당연히 넣었더니 미리 보기 처음 줄표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저희 시험지에는 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표 넣기를 해제하고 넣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쪽번호 부분에 쪽번호가 이제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 편집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것저것 마구마구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문서의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오시면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ITQ 한글 기출문제 A형 문제와 B형 문제를 모두 설명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제가 지금 풀이할 때는 문제 1번부터 문제 1쪽에 있는 1번부터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문제를 이렇게 풀이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에는 페이지 제일 먼저 제가 해드렸던 이게 페이지 구분을 한 후에 어느 문제부터 입력을 하셔야 유리하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3쪽에 작성되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점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 안에 이 모든 3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문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1번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영문이나 한글 입력하셔도 점수가 5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하시다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여유 있을 때 시작부터 3페이지부터 작업을 하시게 되면 3페이지 그 다음에 또 점수가 많은 순위 얻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많은 게 4번에 110점짜리 그리기 도구 문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기 도구 200점짜리 문서 작성 능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커서 4번에 가셔서 그리기 도구 문제 여기까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그리기 도구만 작성을 하셔도 300점 이상, 310점입니다. 그래서 300점 이상이어서 B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번 문제가 400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1분
번에 이 문서를 문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여기 2개 작성하시고 여기 2개 작성하시고 그러면 350점입니다. 350점. 350에서 400점 이상이 A등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0점 벌써 확보되셨고 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자 1번에 있는 스타일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2번에 있는 표 작업을 합니다. 자, 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표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표 50점, 차트 50점이신데 표까지 하시게 되면 어떻게든 400점이 됩니다. 400점.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 하셨던 게 완벽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00점이 되고 표까지 되면 차트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 영어 타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점수만을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450점 정도를 작성하시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A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상이, 네. 그래서, 연습을 하셔서 ITQ, 한글 자격증에 도전하셔서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